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온 한 여성 미군 장교가 한국 의료 시스템을 절대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녀는 지금 한국을 제2의 조국이라고 부르며 한국 해병대 남성 장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처음에는 한국 병원은 절대 안 된다며 미국으로 돌아가려고만 했던 그녀가 어떻게 한국 의료진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한국 남성과는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된 걸까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커플의 사랑 이야기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군사 의료 협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사랑이 국가 간 협력으로 발전한 정말 특별한 케이스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반전이 숨어 있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라 윌슨입니다. 2018년 봄 26살의 나이로 주한미군 평택기지의 작전 장교로 발령받았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 반갑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니. 정말 가야 하나요? 상관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뻔했죠. 군인인 이상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플로리다의 따뜻한 햇살과 넓은 바다를 뒤로하고 태평양 건너편 낯선 땅으로 떠나야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습하고 무거운 공기, 온통 한글로 쓰인 간판들, 그리고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죠. 평택기지 숙소에 정착한 첫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군 생활은 어디서든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동료들과의 소통도 업무상 필요한 것들로만 제한되었고 기지 밖으로 나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죠. 주말이면 다른 동료들은 서울이나 부산으로 나가서 관광도 하고 맛집도 찾아다녔지만 저는 주로 숙소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사라, 거기 생활은 어때?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외로웠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어려웠어요. 기지 내에서는 영어로 소통하지만 밖에 나가면 한국어를 써야 하니까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가격을 묻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한국어로 말하려다가 발음이 틀려서 점원이 못 알아듣는 일도 많았죠. 그럴 때면 그냥 손짓 발짓으로 때우거나 아예 포기하고 돌아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작전 장교로서의 업무는 충실히 수행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임무 기간만 채우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2020년 3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오전 브리핑을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가슴 한복판이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아, 이게 뭐지?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숨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어지럼증까지 몰려왔죠. 윌슨 중위님,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급하게 기지 내 의료진을 찾아갔습니다. 간단한 검진 후 군의관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심전도 상의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날부터 각종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심초음파, 24시간 심전도 모니터링까지. 일주일 후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신부전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28살의 나이에 심장병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평소 운동도 꾸준히 하고 건강관리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말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미국으로 돌아가야겠다였어요. 친숙한 병원에서 믿을 만한 의사들에게 치료받고 싶었거든요. 상급자에게 의료 후송을 요청했지만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윌슨 중위 한국국군수도병원에서 공동치료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어요? 한국병원에서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을 믿고 제 소중한 심장을 맡기라는 건가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할까요? 공동치료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미군 병원과 한국군 병원이 협력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시작된 시범 사업이죠. 그 순간 주변 동료들의 반응이 떠올랐어요. 한국 병원은 믿을 수 없어. 실험 대상이 되는 거 아냐? 그냥 미국 가는 게 낫지. 하지만 의료 후송에는 시간이 걸리고 제 상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일단 한국에서 초기 치료를 받아보기로 결정했어요. 2020년 4월 처음으로 국군수도병원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미군 기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한국군 장병들이 오가는 복도, 한글로 쓰인 안내판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 좀 부담스럽네. 통역 장교와 함께 심장내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통역 장교마저 의료 용어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 그게 좀 복잡한 의학 용어라서요.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해병대 대위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무과 박정우 대위입니다. 윌슨 중위님의 케이스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영어는 매우 유창했어요. 발음도 깔끔하고 의료 용어도 정확하게 구사했습니다. 오, 영어를 잘하시네요. 미국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료 통역은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정우 대위 덕분에 비로소 제대로 된 상담이 가능해졌어요. 주치의는 제 심전도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박정우 대위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통역해 주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해요. 처음으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급히 돌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정우 대위가 말했습니다. 병원 시설 구경해 보시겠어요? 미군 병원과 다른 점들도 설명해 드릴게요. 솔직히 궁금했어요. 한국 병원이 어떤 곳인지,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요. 한번 봐볼게요. 박정우 대위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그의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환자를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밀 검사를 위해 민간 병원과의 협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정우 대위가 직접 동행해 주기로 했어요. 민간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한국의 대학병원입니다. 최신 의료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규모도 크고 시설도 현대적이었어요. 미국의 대형 병원 못지않았습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심장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검사실에서 본 장비들은 정말 최첨단이었어요. 3D 심초음파, 실시간 심전도 모니터링 시스템, AI를 활용한 진단 프로그램까지. 미군 병원에서도 보지 못한 장비들이 많았습니다. 이 장비는 뭐 하는 건가요? 심장의 3차원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아주 정밀한 진단이 가능해요. 검사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외국인인 저를 위해 영어로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계속 확인해 주었어요. 혹시 아픈 곳은 없으세요? 검사 중에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담당 교수님은 검사 결과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치료받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 순간 마음이 놓였어요. 한국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박정우 대위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한국 병원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나요? 네, 정말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네요. 한국 사람들은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해요.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치료합니다. 그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그날 만난 모든 의료진들이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었거든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박정우 대위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위님은 왜 의무과를 선택하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서요. 군인으로서도 의료인으로서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의 진솔한 대답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저 업무로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박정우 대위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내서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한국어 공부해 보시지 않으실래요? 치료받으시면서 배우면 일석이조일 텐데요. 한국어요?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처음엔 어렵지만 의료 용어부터 차근차근 배우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한국어 수업이었어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회화와 의료 용어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입니다. 발음이 좀 더 부드럽게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한글 자체도 생소했고 발음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정우 대위는 끝까지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조금씩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고마워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한국어로 소통이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병원에서도 통역 없이 간단한 질문들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가 아파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간호사들도 제가 한국어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알고 더욱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우와, 한국어 정말 잘해요. 발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더욱 재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박정우 대위와의 시간은 단순한 언어 교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국 군대는 어때요? 미군과 다른 점이 있나요? 위계 질서가 더 엄격한 편이에요. 하지만 동료애는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동료애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는 문화가 있어요. 가족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정우 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치료만 받고 바로 돌아가실 건가요? 한국에서 좀 더 생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단순히 치료를 위해 온 한국이었는데 어느새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나면서 제 심장 상태는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박정우 대위에 대한 감정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도움을 주는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그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헤어질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군인으로서 업무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상대는 한국 해병대 장교였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과 무슨 인연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박정우 대위도 저와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업무상 만나는 시간 외에도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죠? 의료진으로서의 관심을 넘어서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주말 박정우 대위가 제안했습니다. 한국 전통시장 구경해 보시지 않을래요? 건강한 음식들도 많고 문화체험도 될 거예요. 좋아요. 가보고 싶었어요. 동대문 시장에 갔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온갖 냄새와 소리,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 미군 기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저건 어떻게 먹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박정우 대위를 보면서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떡볶이를 처음 먹어봤을 때 너무 매워서 물을 찾았던 일, 호떡의 달콤함에 감탄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경험을 박정우 대위와 함께 나눴습니다. 한국 음식 어때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특히 이 호떡은 정말 달콤하네요. 다음에는 다른 음식들도 소개해드릴게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그저 인무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았어요. 특별한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우 대위와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시선들이 부담스러워졌어요. 미군 동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사라, 너 요즘 한국군 장교랑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치료 때문에 만나는 거야. 그냥 조심해. 문제 생기면 곤란하잖아. 동료들의 걱정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군 규정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생길 수 있었으니까요. 박정우 대위 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우야, 너 미군 장교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업무상 필요한 일이야. 그래도 조심해라. 오해받을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의 우려는 현실적인 것들이었어요.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지만 군 조직 내에서 개인적인 관계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언어 문제도 여전히 큰 장벽이었어요. 박정우 대위는 영어를 잘했지만 깊은 감정을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말해보세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묘한 감정의 변화나 복잡한 생각들을 전달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제 한국 발령 기간은 한정되어 있었고 박정우 대위도 언제 어디로 전속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박정우 대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날 밤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감정을 계속 키워나가는 게 맞을까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정우 대위와 함께 있을 때의 따뜻함과 편안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지금을 소중히 여기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020년 8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기검진을 받던 중 주치의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윌슨 중위님, 심장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수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치료가 정말 효과적이었나 보네요. 미군 의료진들도 놀라워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빠른 회복 속도였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치료가 거의 끝나간다는 것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 다가온다는 뜻이었거든요. 박정우 대위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표정이 복잡해지는 것을 봤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네, 저도 복잡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라 씨,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사라 씨를 좋아해요. 단순히 환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제 마음도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정우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상이에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정우 씨는 한국에 있어야 하고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순간 박정우 대위가 용기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더 생활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주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주둔 기간 연장이요? 자발적 연장 주둔 신청이 가능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승인될 수 있고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선택지였어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더 오래 생활한다는 것. 과연 가능할까요? 생각해볼게요. 쉬운 결정이 아니라서요.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도 걱정되었고 군 경력에 미칠 영향도 생각해야 했어요. 하지만 박정우 대위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생각하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이런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우 씨, 저 주둔 기간 연장 신청할게요. 정말요? 확실한 거죠? 네, 확실해요.
한국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정우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요. 주둔 기간 연장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플로리다에 있는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할 때까지도 긴장되었습니다. 사라,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지? 네, 엄마. 사실 저 한국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특별한 사람이라니? 한국 해병대 장교예요. 제가 치료받을 때 많이 도와주신 분인데.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사라야, 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본 거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괜찮겠어? 걱정스러워하는 부모님을 이해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저 정말 진지해요.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세요. 아버지는 좀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야? 일단 주둔 기간을 연장해서 더 지켜보려고 해요.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박정우 대위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에 계신 부모님께 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용기가 필요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아, 외국 사람이라니? 네, 미군 장교세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말이 통하기나 해?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계시고 저도 영어로 대화할 수 있어서 괜찮아요. 양가 부모님 모두 처음에는 걱정과 우려를 표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한국어로 인사말을 전했을 때 박정우 대위 어머님이 많이 기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예요. 잘 부탁드려요. 발음이 어색했지만 진심은 전달되었나 봐요. 주둔 기간 연장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 초조했어요. 승인될까요? 괜찮을 거예요. 의료협력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박정우 대위의 말대로 결국 승인이 났습니다. 1년 추가 연장이었어요. 와, 정말 됐네요. 축하해요, 사라씨. 2021년 봄, 우리의 관계는 좀 더 공식적인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주변 동료들과 상급자들에게도 서로에 대한 감정을 알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문제 생기지 않을까? 규정 위반은 아닌가?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업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오히려 한미 군사협력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 내에서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사라는 정말 한국에 적응 잘했어. 한국어도 이제 제법 하네. 박정우 대위도 해병대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나. 외국인과의 소통 능력이 탁월해. 더 놀라운 일은 우리 관계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한미 군인 간의 국제 로맨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 해병대 장교와 미군 여장교의 국경을 넘나든 사랑. 기사 제목을 보고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단순한 개인적인 인연을 넘어서 한미 친선의 상징이 되고 있었거든요. 양국 군 당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군사 외교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해 주었어요. 양국 군인 간의 이해와 협력을 높이는 좋은 사례. 2021년 여름 박정우 대위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노을을 보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사라, 나와 결혼해 줄래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네, 좋아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고 그 순간이 정말 꿈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한국과 미국 양국의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쳐야 했거든요. 서류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국제 결혼이라 복잡해요. 하지만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요. 양가 부모님들도 결혼식을 위해 만나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나 봐요. 사위가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도 예쁘고 착해 보여. 박정우 대위 어머님도 기뻐하셨고요. 2022년 봄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결합한 특별한 형태였어요. 먼저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치렀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 무척 아름다웠어요. 와, 정말 예뻐요. 하객들이 감탄했습니다. 패백 때는 정말 긴장되었어요. 한국 전통 예절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사라 며느리 잘 부탁해.
시어머님이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오후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양식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국 하객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어요. 미군 동료들은 군복을 입고 참석했고 한국 해병대 동료들도 정장을 차려입고 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에요. 행복하세요. 축사도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가며 진행되었어요. 두 분의 사랑이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키스를 할 때 모든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박정우 대위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플로리다 바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면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평택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이 함께 꾸며나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파를 놓을까요? 그것보다는 식탁을 먼저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생활에도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시장에서 장보기,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기, 한국 음식 만들어 보기까지. 김치찌개 만들어 볼게요. 정말요?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실패가 많았지만 시어머님께 배워가며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결혼한 지 1년 후인 2023년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는 순간 정말 신기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아기예요. 와, 정말 작네요. 박정우 대위는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우리 아이구나. 네, 우리 아이예요. 양가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모두 너무 기뻐하셨어요. 손자가 생긴다니. 손녀일 수도 있어요, 아버님. 어쨌든 귀한 아이야. 임신 기간 동안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미국과는 정말 많이 달랐어요. 임신했을 때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좋아. 시어머님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주셨어요. 미역국을 이렇게 자주 먹는 건가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 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한국 엄마들의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어요. 아기 이름을 정하는 것도 고민이었습니다.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을 모두 가져야 했거든요. 한국 이름은 뭐가 좋을까요? 하은이 어때요?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좋아요. 영어 이름은 클로이로 하면 어떨까요? 클로이 하은. 예쁜 이름이네요. 2023년 가을 드디어 딸을 낳았습니다.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이에요. 박정우 대위도 울고 있었어요. 고생 많았어요, 여보. 우리 딸이에요. 정말 예쁘네요. 작고 소중한 생명을 품에 안은 순간 이제 정말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은이가 태어나면서 우리 가족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아이였거든요.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녀를 보기 위해 자주 만나시게 되었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왔어. 그랜드마 이즈 히, HAUN. 언어가 달라도 사랑은 통했나 봐요. 하은이를 보면서 모두가 행복해 하셨습니다. 특히 신기했던 건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시면 헐로. 시어머님도 영어로 대답하려고 애쓰셨어요. 하은이는 자연스럽게 두 언어를 모두 배우게 되었습니다. 엄마, 마머.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가며 하는 하은이를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미군 기지에서도 우리 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한미 혼혈 아기는 처음 봐요. 정말 예쁘네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은이를 보면 다들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쁘게 생겼네. 엄마 아빠 닮아서 미인이 될 것 같아. 하은이 덕분에 저도 한국 사회에 더욱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어요. 육아 경험을 통해 한국 엄마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아이가 밤에 잘 안 자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육아 정보를 나누면서 진정한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한미 군사협력 분야에서도 주목받게 되었어요. 특히 군 의료 분야에서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윌슨 중위의 사례는 한미 의료 협력의 모범입니다.
국방부에서 이런 평가를 해주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미군 내부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병원의 진료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에요. 특히 응급의료 체계는 미국보다 뛰어난 면이 있어요. 미군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제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치료받아 보니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박정우 대위도 한미 군사 의료 교류 프로그램의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인연이 양국 의료 협력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의미 있었어요. 한미 합동 의료훈련에서 민간 병원과의 협력 사례가 늘어났고 군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도 확대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우리였다니. 박정우 대위와 함께 이런 말을 나누며 뿌듯해했어요. 2024년에는 한미 군사의료협력 공로를 인정받아 양국에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사랑이 국가 간 협력으로 발전한 특별한 사례. 이런 평가를 받았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2025년 우리 가족은 여전히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두 돌이 다 되어가고 있고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자유롭게 구사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I love you, 그랜드마. 양국 할머니들을 향한 하은이의 인사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완전히 제2의 조국으로 여기고 있어요. 한국 음식도 능숙하게 만들고 한국 문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김치 담그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웃 아줌마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박정우 대위는 지금 중령으로 진급해서 국군수도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그래요. 정우 씨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감사함을 표현해요. 최근에는 둘째 아이도 계획하고 있어요. 하은이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동생이 생기면 좋겠어요? 네. 동생 갖고 싶어요. 하은이의 대답을 들으며 미소가 절로 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들도 이제는 저희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있어요. 사라가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 보여. 사위도 좋은 사람이고 손녀도 예쁘고. 가끔 플로리다에 놀러 가면 부모님들이 한국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 음식은 어때? 제가 경험한 한국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해드리면 부모님도 언젠가 한국에 오고 싶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랑과 신뢰는 국경도 언어도 문화의 차이도 모두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몰랐죠. 하지만 진심으로 다가와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열렸습니다. 특히 박정우 대위의 진심 어린 도움과 배려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외국인인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제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진정한 고향이 되었어요.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결혼했고 소중한 딸도 낳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낯선 환경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예상치 못한 인연과 기회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저처럼 말이에요. 병원 치료를 받으러 온 것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계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고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새로운 인연들이 시작되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처럼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은이가 돌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은이가 높은 열이 나면서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하은이가 열이 너무 높아요. 병원에 가야겠어. 빨리 준비해. 그때 시어머니의 행동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당황하는 저를 진정시키면서도 재빠르게 상황을 판단하셨어요. 괜찮아, 사라야. 아이들은 원래 갑자기 열이 나는 경우가 많아. 우선 해열제 먹이고 병원 가자.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 내가 정우 키울 때도 이런 일이 많았어.
엄마 되는 건 원래 이런 거야. 그 순간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육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혼자라는 느낌이었거든요. 다행히 하은이는 단순한 감기였고 며칠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사라야, 앞으로 뭐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어머님. 정말 든든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오셔서 하은이를 봐주시고 저에게 한국식 육아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유식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아이가 보챌 때는 이런 방법이 좋아. 처음에는 미국식과 한국식 육아법의 차이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좋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더 효과적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는 나만의 육아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하은이에게 한국 전통놀이도 가르쳐 주셨어요. 까꿍, 짝짝꿍. 하은이가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추억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4년 여름, 드디어 미국에 계신 부모님과 형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미뤄왔던 계획이었거든요. 정말 온다고? 언제? 다음 주 화요일에 인천공항에 도착해. 인천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3년 만에 보는 가족들이었거든요. 사라. 어머니가 달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도 하은이를 보시고는 연신 감탄하셨어요. 와, 우리 손녀가 이렇게 컸구나. 그랜드파. 하은이가 영어로 할아버지를 부르자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직접 만나시는 건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시니까 어서 오세요.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하은이가 매개체 역할을 해주었어요. 할머니, 이분이 어메리칸 할머니예요. 그래? 인사해봐라. 두 할머니가 하은이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는 모습이 정말 흐뭇했어요. 형은 박정우 대위와 금세 친해졌어요. 둘 다 스포츠를 좋아해서 공통 관심사가 많았거든요. 한국 야구도 재미있네요. 메이저리그도 좋지만 KBO도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한국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경복궁, 북촌한 옥마을, 명동, 홍대까지. 서울의 명소들을 구경하면서 가족들도 한국에 대한 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정말 발달된 나라구나. 아버지가 감탄하셨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어. 어머니도 만족해 하셨고요.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한 반응이 좋았어요. 이 불고기 정말 맛있다. 김치도 생각보다 괜찮네. 시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한정식을 드시고는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어요. 릴리 딜리셔스. 생크 유소 머치. 마지막 날 공항에서 헤어질 때 어머니가 시어머니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사라를 잘 부탁해요. 번역 앱을 통해서였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걱정 마세요. 내 딸처럼 잘 돌봐줄게요. 시어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대답해 주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두 어머니가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시는 모습이 말이에요. 하은이가 자라면서 가장 신기했던 건 자연스럽게 두 문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집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쓰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분하기도 했거든요. 엄마, I'm hungry. 밥 주세요. 이런 식으로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섞어서 쓰는 하은이를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완전히 한국어로 소통했고 집에 와서는 저에게 영어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마미, 터데이 I played with 민지 언드 서준. We made 블록하우스. 선생님들도 하은이의 특별함을 알아봐 주셨어요. 하은이가 정말 똑똑해요. 두 언어를 다 잘해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영어로 된 동화책도 친구들에게 읽어주고 외국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줘요. 하은이 덕분에 다른 아이들도 영어와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셨어요. 집에서도 하은이는 저와 박정우 대위 사이의 통역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아빠가 뭐라고 해요? 제가 못 알아들은 한국어가 있을 때 아빠가 사랑한다고 해요. 하은이가 번역해주곤 했죠. 반대로 제가 영어로 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데디, 엄마가 유아 핸섬이라고 해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하은이는 또한 두 나라의 명절 문화도 자연스럽게 익혔어요. 추석에는 한복을 입고 세배를 하고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렸죠.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석날 한복을 입은 하은이가 세배를 하면 메리 크리스머스. 크리스마스에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인사했어요. 두 문화의 장점들을 모두 흡수하면서 자라는 하은이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택에서 생활하면서 지역 주민들과도 점점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거든요. 동네 마트 사장님도 저를 보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사라씨, 오늘도 장 보러 왔어요? 네, 하은이 이유식 재료 사러 왔어요. 하은이 잘 크고 있어요? 정말 예쁘던데?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이제 완전히 이 동네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동네 육아맘들과도 친해져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사라 언니, 미국에서는 이유식을 어떻게 해줘요? 한국과 비슷해요. 다만 조리법이 조금 달라요. 서로의 육아 경험을 나누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특히 한국의 육아 정보들은 정말 유용했죠. 아이가 밤에 잘 안 잘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이런 음식이 좋아요. 이런 정보들 덕분에 하은이를 더 잘 돌볼 수 있었어요. 동네 행사에도 자주 참여했어요. 체육대회, 축제, 바자회까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사라 씨도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이웃들이 이렇게 말해주실 때 정말 뿌듯했어요. 특히 지역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다른 외국인 가족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저희도 국제 결혼 가정이에요. 일본에서 왔어요. 저는 베트남에서 왔고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았어요.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었고요. 하은이도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엄마, 사키 언니는 일본말 해요. 응, 그렇구나. 멋지다. 다른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었어요. 최근에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아직 초기라서 조심스럽지만 온 가족이 기뻐하고 있어요. 엄마, 동생이 정말 생겨요? 응, 하은이가 언니가 될 거야. 와, 저 언니 될 수 있어요? 하은이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박정우 대위도 너무 좋아해요. 이번에는 아들이면 좋겠어. 딸이어도 좋죠. 물론이지. 건강하기만 하면 돼. 양가 부모님들도 둘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손자든 손녀든 상관없어. 건강하게만 나와라. 이번 임신을 통해서도 한국의 산부인과 시스템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어요. 첫째 때보다 더욱 발전된 의료 서비스에 놀랐죠. 와, 초음파 화질이 정말 좋아졌네요. 네, 4D 초음파라 아기 얼굴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른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둘째 아이 이름도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을 모두 가져야 하거든요. 아들이면 한국 이름은 뭐가 좋을까요? 현우는 어때요? 현명하고 우수하다는 뜻이에요. 좋아요. 영어 이름은 잭슨으로 하면 어떨까요? 현우 잭슨. 멋진 이름이네요. 아직 성별을 모르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는 재미가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계획하고 있어요. 아이가 둘이 되면 지금 집이 좀 좁을 것 같거든요. 평택 신도시 쪽은 어때요? 교육 환경도 좋고 공원도 많고.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새 집에서는 작은 정원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식물을 키우고 싶어요. 미국식과 한국식 정원을 섞어서 만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단순히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갈 예정이었던 나라에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고 아이를 낳고 진정한 가족을 이루게 될 줄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과정이 기적 같았어요. 심장병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었고 낯선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믿음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박정우 대위와의 인연이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졌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처음엔 그저 임무지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진정한 고향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받은 따뜻한 환대와 배려, 그리고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특히 한국의 의료진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고 외국인인 저를 차별 없이 대해주셨거든요. 시댁 가족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이 커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어색했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셨어요. 동네 이웃분들, 하은이 어린이집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육아 정보를 나눈 엄마들까지 모든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살면서 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하은이와 둘째 아이가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고요. 박정우 대위와 함께 한미 군사 의료 협력에도 계속 기여하고 싶어요. 저희의 경험이 양국 관계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고 놀라운 것 같아요.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거든요. 저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정말 국경을 넘나든다는 걸 느꼈어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알았죠. 혹시 국제 결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은이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두 문화를 모두 가진 아이들은 정말 특별한 장점이 있어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분들께도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적응하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를 느끼게 되실 거고요. 저도 아직 배우고 성장하는 중이에요. 완벽한 한국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살린 저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려고 해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성장하면서 주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한국에 온 외국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요. 정말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인연들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라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국에 놀러 와보세요.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나라거든요. 저처럼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